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사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가스차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가스차와 전기차의 각각의 장점, 그리고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영상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내용은 총 2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볼 말씀은 가스차와 전기차 각각의 장점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저는 이미 EV6와 아이오닉5 출시하기 이전부터 아무도 전기차를 안 탈 때 택시는 무조건 전기차가 유리하다고 이제 기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기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한 10명 중에 9분은 이것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봐봐요. 전기차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몇 년도 안 된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한번 장점에 대해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가스차입니다. 첫 번째로 충전이 용이하고 빠르다는 건데요. 가스차를 아직도 선호하시는 가장 큰 이유죠. 전기차는 제대로 충전할 곳을 확보 못하면 영업에 지장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가스차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어느 동네를 가도 가스 충전 뭐 한두 군데쯤은 무조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일단 가스차의 절대적인 장점이죠. 두 번째로 차종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아직 전기차는 차종 선택의 폭이 적어요. 그에 비해 가스차는 진짜 차종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다양하고 옵션도 다양해요.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그냥 단순히 영업용으로 무조건 싼 차를 뽑으실 수도 있고, 개인 차량으로 같이 이용하시려고 이렇게 좀 준대형급으로 이렇게 차를 뽑으실 수도 있죠. 세 번째로는 겨울철에 특히 가스차가 좋다는 거예요. 겨울에 특히 가스차가 더 좋은 이유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더 안 좋아요, 겨울에. 그리고 가스차는 엔진 자체열이 있어서 차가 이렇게 한번 따뜻해지면 히터를 안 틀어도 어느 정도 열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엔진열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히터 끄면 바로 추워져요. 겨울에 히터를 안 틀 수가 없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이제 비 오고 그러면 습기 차잖아요. 그게 전기차가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가스차도 습기 차는 거야 똑같지만 특히나 겨울철에서는 확연하게 가스차와 전기차가 그 장점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운전의 적응이에요. 이게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운전감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스차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전기차 운전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택시 승객분들 중에 전기차 택시가 별로다, 제발 안 타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승차감도 안 좋다고 하시고.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승차감 자체는 전기차가 더 좋아요. 왜냐면 전기차 자체는 잔진동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전기차의 특성상 급가속이랑 급정거가 더 심하고 아직 운전에 적응을 잘 못하신 분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더 세심한 운전 컨트롤 능력? 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스차는 계속 타오시던 거니까 그런 측면에선 가스차가 더 유리하죠. 다섯 번째로 정비의 편의성이에요. 가스차는 사실 정비를 못하는 곳이 없죠. 여기 집에 갔는데 사람이 많으면 그냥 다른 곳 가면 그만이고 웬만한 정비는 당일에 해결이 가능해요. 사고 수리도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택시기사님들 가시는 정비소들 보통 저렴하게 다 수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 정비, 그러니까는 이제 범퍼 교체, 뭐 도장, 도색 이런 거 빼고는 기계적 결함이나 이제 전기적 결함 이런 거는 무조건 정비소, 이제 정식 사업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약이 많으면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금방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력으로는 가스차가 아직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세차비 절감인데요. 주로 이제 가시는 가스 충전소에서 아마 세차비를 안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돈 받으면 택시기사들이 안 오니까 보통 그냥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를 뽑으시면 이제 내 돈 주고 해야 돼요. 이거 생각 못하고 뽑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세차장 가서 세차하시려면
적어도 한 3,000원에서 4,000원, 그리고 이제 많은 곳은 뭐 한 6,000원에서 8,000원, 그리고 셀프 세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실 때 10,000원 이상 비용이 지출이 되거든요. 이게 얼마 아닌 것 같아도 뭐 한 달, 1년으로 쌓이다 보면 또 무시 못할 금액이긴 해요. 일곱 번째로는 이제 안정성이에요. 이 안정성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화재 사고 같은 거.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택시는 아직도 전기보다는 가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단순히 택시뿐만이 아니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전기차는 위험하다, 좀 불안하다 라는 여론도 최근에 큰 화재가 몇 개 생기면서 좀 많아졌죠. 이제 심한 곳은 전기차라는 이유로 주차도 못하게 하고 지하 주차장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죄인 취급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가스차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제 전기차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숙성과 승차감인데요. 일단 전기차는 진짜 조용하고 승차감은 무조건 전기차가 더 좋아요. 승차감 별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직 전기차를 제대로 운영하는 오너를 못 보신 거예요. 차주가 그 운전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승차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소음도 아예 없고 뭐 이렇게 잔진동이나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서 승차감은 사실 진짜 가스차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완속 충전 기준 유지비가 엄청나게 저렴해요. 요즘 올랐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운영하시는 기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루 충전료가 10,000원을 안 넘긴다고 했었거든요. 올랐다고 해도 거기서 이제 말이 안 될 수준으로 오르진 않았을 거고, 요즘 저희 동네도 가스값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2018년도 택시할 때만 해도 분명히 여기 오산 화성 지역 가스 가격이 한 600원대 형성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그래도 싼 편이긴 하더라고요. 서울이나 이제 뭐 수원 여기 분당 이쪽보다는 싼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도 한 1,100원, 1,200원에 거의 육박해 가고 있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가스값도.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상 워셔액이랑 타이어 그리고 와이퍼 이런 거 말고는 크게 소모품도 없어요. 초기 비용이 가스차에 비해서 비싸다고 해도 차를 이제 5년, 7년 이상 탈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용은 가스차보다 저렴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정비가 크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사님들은 보통 오일 교체하러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정비소를 꼭 가시잖아요. 이제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소모품들도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라던가 미션 오일, 뭐 냉각수, 배터리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얘기해줘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서 교체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나중에 또 큰 돈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교체할 게 없어요. 그냥 전기만 잘 주면 돼요. 이게 진짜 장점이죠. 그리고 애초에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가 정말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차를 만드는 자체의 부품이 정말 적대요. 그래서 부품이 많을수록 뭔가 고장날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정말 단순하게 만들어놔서 부품이 없어가지고 고장날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확실한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생각보다 충전 인프라가 괜찮다는 건데요. 수도권 기준에 요즘 실제로 충전 인프라 걱정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어요. 급하면 이제 관공서나 뭐 마트 그리고 대형 건물 같은 데 가면 급속 충전기는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내 주변에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이게 급속인지 완속인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충전 인프라 괜찮아요. 다섯 번째로 주차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택시 특성상 충전을 거의 맨날 하잖아요. 이제 다가구나 아파트 같은 곳에 사시는 분은 그냥 내 자리 하나 고정하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여야 하고 충전 중이어야만 해요. 택시는 특성상 매일 충전을 하니까 그냥 내 자리가 항상 하나가 고정으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직장인분들이랑도 얘기해보면 전기차 뽑고 진짜 좋은 점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회사 가면
주차를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출근하면 남들은 주차 때문에 일찍 오는데 자기는 늦게 와도 전기차 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다 그냥 맨날 꽂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를 이용하시니까 이것도 나름 또 전기차의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건데요. 전기차는 아직도 보조금을 주죠. 이제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뭐 주차비 할인, 통행료 할인, 또 세금 감면 혜택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안 줄 때 사는 것보다 그래도 혜택을 줄 때 구매하는 것도 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나면 점점점 이제 보조금도 줄어들 거고, 실제로 처음에 전기차한테 주던 보조금보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지금 2023년도 기준에 서울이 한 800만 원대 정도 줬던 것 같고, 2024년도 기준 오산은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주던 것 같은데 1100만 원인가?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에 영업용은 100만 원인가 추가로 더 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곱 번째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해요. 특히나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약간 좀 차박에 대한 로망 이런 게 있거든요. 전기차는 이제 220V 콘센트가 있어요. 이제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렁크에다가 매트 같은 거 깔아서 이제 침대처럼 사용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차박도 가시고, 아니면 도명식으로 텐트를 쳐서 그 트렁크랑 연결해서 텐트를 치시면 히터랑 에어컨을 텐트 안으로 바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인터넷에서 봤을 때 에어컨이랑 히터만 사용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충전 없이. 그래서 저도 전기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 이렇게 차박 같은 거 좀 다니고 싶고 이러시는 분들은 전기차 뽑으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은 가스차와 전기차의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요. 저는 지금 이걸 따로 뭘 보고 만든 건 아니고 진짜 리얼로 제 생각 100%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차는 저도 전기차를 살 것 같고요. 근데 이 차는 최소한 앞으로 3년은 더 타야 되거든요. 아직 좀 먼 얘기인데, 어쨌든 이번 영상은 조금 길어져서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